새벽에 다리가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아프다니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그 잔인한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순간의 절망감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리 쥐에 대한 모든 상식이 틀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운동 부족이라고,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셨던 그 고통이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다리 쥐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밤에 잠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던 기억 있으시죠? 가족들이 깨어서 당황하며 다리를 주물러 주던 그 상황 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10중 8구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다리 쥐의 60% 정도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심지어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리 쥐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위험 신호들을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리 쥐 상식은 대체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해져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원인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1시간씩 산책을 즐기시던 분이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양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다고 부러워하는 분이셨죠.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 새벽 3시경에 오른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다리를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해진 것은 오른쪽 다리가 눈에 띄게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왼쪽 다리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신 가족들이 할머니를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 할머니의 오른쪽 다리 혈관에는 15cm가 넘는 거대한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혈전의 작은 조각들이 이미 떨어져 나가서 폐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CT 검사에서 폐 혈관에도 작은 혈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아니 몇 시간만 더 늦었다면 대형 혈전이 폐동맥을 완전히 막아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혈전 용해제 치료를 시작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몇 달간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했고 지금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만 더 참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리 쥐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그 통증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을 고속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있는 중앙에서 출발한 혈액이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다리는 이 고속도로망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야 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력하고 혈관도 탄력이 있어서 혈액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킵니다. 다리 근육들도 강해서 혈관을 압박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잘 해냅니다. 정맥 안에 있는 판막들도 제대로 작동해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완벽했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정맥 판막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더해집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고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혈액순환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리 쪽에 혈액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거나 아예 정체되면 혈액의 성분들이 뭉쳐서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증의 시작입니다. 혈전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막으면 그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됩니다. 혈액 공급이 중단된 근육과 신경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들이 비명을 지르듯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극심한 다리 통증입니다. 이때의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 경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쥐는 몇 분 안에 사라지지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통증은 계속 지속됩니다. 마사지를 해도 스트레칭을 해도 온찜질을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류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색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색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전이 폐로 가서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가슴이 아프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됩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리 쥐를 주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 중 상당수가 이런 심각한 혈관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78세 박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계셨지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다리 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즉시 혈관 재개통 시술을 했지만 이미 근육과 신경에 손상이 있어서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으십니다. 65세 이정순 여사님의 경우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다리에 쥐가 났지만 나이 탓으로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CT 검사에서 양쪽 폐에 크고 작은 혈전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폐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다 보니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다리 쥐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특별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위험 신호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한쪽 다리만 붓는 경우입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붓는다면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만 붓는다면 그 다리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종아리 둘레가 반대편보다 2cm 이상 굵어졌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자로 재지 않아도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난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길어도 10분에서 20분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통증은 계속 지속됩니다. 이 시간, 3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더욱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창백해지고 정맥이 막힌 경우에는 푸르거나 검붉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져보면 다른 쪽 다리보다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폐색전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분 1초가 중요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이상한 경우입니다.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렵거나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느낌이 든다면 신경에 손상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리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피부가 반들거리고 팽팽해지거나 털이 빠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므로 평소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리 맥박이 약해지거나 만져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발목 안쪽이나 발등에서 맥박을 만져볼 수 있는데 이 맥박이 약해지거나 아예 만져지지 않는다면 동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괜찮겠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응급처치는 임시 방편이고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처치법은 입술 중앙의 인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인중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를 손톱으로 꾹 누르거나 꼬집으면 신경 반사가 일어나서 근육 경련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적당한 강도로 10초 정도 자극해 보세요. 두 번째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을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 향하도록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거나 주무르지는 마세요. 혈전이 있는 경우 혈전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여러 개 쌓아서 다리를 받쳐주세요. 중력을 이용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종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서 종아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겁게 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단,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하지만 이런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방법들은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들 때 발목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발목이 자연스럽게 직각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약간 높게 해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하루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발을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을 30초씩 양쪽 다리에 해주세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이 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마시되 너무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우유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한 줌의 아몬드나 호두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수영 등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가능하면 매일 몸을 움직여 주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직, 운전직, 재봉사 등은 다리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쉬운 직업들입니다. 이 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5분 정도 걸어 다니거나 제자리에서 발목 운동을 해주세요. 앉아있을 때도 다리를 꼬지 말고 발을 바닥에 평평히 놓으세요. 일곱 번째는 따뜻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족욕을 하거나 샤워를 해보세요.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근육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여덟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루에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연을 시도해보세요. 아홉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다리 혈관에 압박을 가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혈전 형성 위험도 높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질량 지수 25 미만을 목표로 하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감량하세요. 열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명상, 요가,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11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또한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 초음파 검사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또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전 형성 위험도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감각으로 지내시면 안 됩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혈관 질환을 앓은 분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혈전 형성 경향이나 혈관 질환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른 나이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폐경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임신 후기와 출산 후 몇 주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술 후 며칠간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사의 허락 하에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라도 발목 운동이나 다리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주의하세요. 비행기나 버스, 기차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이른바 여행자 혈전증이나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혈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3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주세요. 앉아 있을 때도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을 해주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감염이나 열이 있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증 반응으로 인해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가벼운 감염이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세요. 열이 높거나 증상이 심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혈전 위험이 높습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암 자체도 혈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혈전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 형성을 막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자세 유지,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만 지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예전과 다르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다리 쥐가 자주 생기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혈전 용해제, 항응고제, 혈관 재개통 시술 등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72세 최영희 할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혈관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8세 김철수 어르신도 금연과 체중 감량을 통해 혈관 나이를 10살 이상 젊게 만드셨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5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내일부터 물 한 잔을 더 마셔보세요. 발목 아래에 쿠션을 받쳐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알려드리세요. 한 사람의 건강 지식이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에 항상 귀 기울이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